시니어 가족관계 사연 늦은 깨달음. 가족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조부모님 세대가 겪어오신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속에서 어른들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안부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사연, 늦깨달음. 사연 소개, 김영숙 씨, 72세의 이야기. 제가 72살이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맞춰주고 있었는지를요. 본문 영숙 씨는 세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일찍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막내 아들만 아직 미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막내가 4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해서 속상했어요.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언제까지 엄마랑 살 거냐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작년에 영숙 씨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막내가 정말 24시간 저를 돌봐줬어요. 회사 일도 재택으로 바꿔서 하면서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약 챙겨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숙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막내가 몇 년 전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 남겨질까 봐서요. 깨달음의 순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묶어두고 있었구나. 그동안 결혼 안 한다고 잔소리만 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저를 걱정해서였던 거죠. 영숙 씨는 막내 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결혼을 적극 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자식 사랑이라는 게 놓아주는 것도 포함하는구나 하고요. 리플렉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은 자식 걱정해, 자식은 부모님 걱정해.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이 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말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사연, 다시 찾은 형제. 사연 소개, 박철수 씨, 68세의 이야기. 20년 만에 형과 화해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요. 본문 철수 씨와 형 철호 씨는 아버지 유산 문제로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싸운 건 아니었어요. 서로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형은 제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형이 저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형제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각자의 자녀들도 사촌끼리 모르고 자랐죠. 제 아이들이 삼촌이 왜 없어? 라고 물으면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전 한 점 그러던 중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을 봤어요. 20년 만에 봤는데 형도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철호는 왜 안 와? 철수는 하셨대요. 간병하시던 이모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두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두 아들이 화해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화해와 회복, 형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두 형제는 매주 만나서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갑니다. 각자의 자녀들도 사촌지간임을 알게 되었고, 가족 모임도 다시 시작했어요. 20년을 허비했구나 싶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철수 씨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적어도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형제로 살고 싶어요. 리플렉션 가족 간의 갈등,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의 시작점조차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중요한 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겠죠. 혹시 연락이 끊어진 가족이 계시다면 먼저 손 내미는 용기 어떠세요? 세 번째 사연, 손자와의 거리. 사연 소개 이정희 씨 74세의 이야기. 손자가 저를 피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문정희 씨는 6살 손자 민준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하지만 요즘 민준이가 할머니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손자한테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준이한테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나 봐요. 만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정희 씨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더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6살 아이에게는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변화의 노력 며느리의 조언을 듣고 정희 씨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냥 같이 놀아줘요. 민준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함께 하고 민준이 말을 들어주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는 민준이가 저한테 할머니 내일도 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대 간 소통의 지혜. 나이 들수록 뭔가 가르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나눠주고 싶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정희 씨는 이제 손자와의 시간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닌 함께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손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에요. 리플렉션 세대 간의 소통, 정말 쉽지 않죠?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특히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연, 늦은 사과 사연 소개. 최동식 씨 76세의 이야기. 딸한테 40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본문 동식 씨는 전형적인 권위적인 아버지셨습니다. 특히 딸 미영 씨에게는 더욱 엄격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아들보다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얌전해야 한다고. 미영 씨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식 씨는 크게 화를 냈어요. 대학생이 무슨 연애냐. 공부나 제대로 하라고 정말 심하게 말했죠. 그 남자친구도 집에 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 일 이후 미영 씨는 아버지와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결혼 후에도, 손자를 낳은 후에도 딸과 아버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깨달음의 시간. 작년에 동식 씨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딸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그동안 미영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제서야 동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중요했을 순간들을 자신이 짓밟아버렸다는 것을. 그 남자친구가 지금 사위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용기 있는 사과. 동식 씨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안다.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다. 처음에 미영 씨는 당황했어요. 평생 사과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딸이 울더라고요. 아빠, 저도 아빠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도 그렇게 잘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요. 새로운 시작이.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딸이 먼저 전화해요. 손자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좋아하고 40년 만에 진짜 아버지와 딸이 된 것 같아요. 동식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사과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더라고요. 리플렉션 사과.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한마디 미안하다가 수십 년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한 자식도 없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5번째 사연, 혼자가 된 시간. 사연 소개 한수님 씨 69세의 이야기.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나는 누구인지를. 본문수님 씨는 45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만 집중해온 세월이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한수님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수님 씨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새로운 발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님 씨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또한 평생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인데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자립과 성장. 70살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도 가봤어요. 부산까지 KTX 타고 가서 1박 2일. 무서웠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수님씨의 변화를 본 자녀들도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밝을 줄 몰랐다고 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새로운 관점. 남편을 잃은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님씨는 이제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유롭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리플렉션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변화들. 때로는 원하지 않는 변화이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참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린 네 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가고 계신다는 것이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가족이라는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안부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댓글창 안내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